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운 중 하나라면 충분한 탄약의 확보입니다. 좁게는 포탄, 넓게는 정밀탄에서 방공탄약까지. 특히나 방공탄약의 경우에는 고가인 특성상 충분히 비축하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람프의 똥볼 덕에 독자적인 체계 구축이 대세가 되어 가는 중인가 봅니다. 그래서 몇 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많이 뽑아야 합니다. 근데 비싸면 많이 못 뽑습니다. 그렇다면 공동구매로 대량 발주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무기시장도 비슷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국가일수록 통상 가성비가 좋고 신뢰성도 확보가 되지요. 통상 이렇게 하는 게 미제들입니다. F-35와 이와 함께하는 탄약들이 대표적이지요. 이런 동맹국 간 함께 쓰는 체계들은 대량 생산을 하니 가격도 나름 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에서 단계로 나오는 저가를 모색하는 체계들도 있는데 나삼수처럼 공대 공탄약을 지대 공용으로 쓰는 방공체계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럽과 미국의 의견 충돌이 심해지면서 킬스위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여기서 킬스위치는 수출된 미국제 무기를 원격으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상상하는 원격 조종 수준은 아니지만 업데이트 중단이나 불능화 같은 건 가능한 수준입니다. 보통 무단으로 개봉해서 기술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차원이나 급이 높은 무기들은 실제로 통제 수준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지요. 유럽에서 미제무장의 비중이 아직 높은 만큼 미국과 의견 충돌로 인해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논란 등으로 포르투갈과 캐나다에서 F-35 구매가 지연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은 독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량 발주를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가격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독자 생태계의 딜레마입니다. 외부의 개입 여부를 차단해서 영향력을 줄일 수 있으나 이게 지속되기에는 힘든 게 현실이니까요. 이런 독자 생태계를 구축 중인 나라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K방산이라며 언론에서 띄워주고 있는데 성능이 하이스펙인 건 아니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중동 지역을 필두로 해서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미국과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해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젠 공군까지 독자적인 무장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해군의 KVLS에 통합되는 무장들과 공군의 KF-21에 통합하려는 국산 무장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무장 체계들은 독자적인 IP들이기에 외부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량이 손쉬운 것도 있고요. 수차례 있었던 미국제 무장의 불발이나 이에 대한 제작사와 마찰 등으로 국산화를 빨리 진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면 좋은 건데 그게 힘듭니다. 돈이 웬수지요. KVLSN 국산 무장들만 통합되어 있으며 전투체계 등의 문제로 외국산 무장 통합은 아직입니다. 항공기에도 아직 미국제 무장의 통합은 비용 및 정치적 문제로 아직인 상황입니다. 자국산 무장으로 국방을 한다는 좋은 말입니다만 우리가 준비 중인 전장은 대량 소모를 바탕으로 하는 화력전입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상상 이상의 비축 물량이 필요한데 과연 이걸 우리 혼자서 감당 가능할까요? 번외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산 전투체계에 마크 41을 통합해서 자국산 무장을 운용하는 등의 형태입니다. 미국 IP에 자국산 무장들을 통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통합 비용이 추가로 들기에 비싸집니다만 일본은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사용 중입니다. 일본이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비상시 미국제 탄약을 바로 쓰기 위해 저런 형태를 유지하는 거겠지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현 미국 행정부가 하는 짓이 그걸 더 촉진시키는 걸 보면 앞으로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겠네요.